그래서 이제 얼마 전서부터 EOC 국제본부에서 초창기 EOC 기업가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그 내용을 비디오로 이렇게 녹화해 놓은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점점 많아지셔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진 그런 독특한 경험, 초창기의 그런 생생한 이야기가 이웃이 그 후에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스페인의 파코 토로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그 2020년 초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을 때 EOC와 이렇게 깊이 관련이 있는 이제 우리 교황청에서 일하시는 인간 통합 발전 부서 관련 차관 담당하고 있는 수녀님이시죠. 알렉산드라ズ메릴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EOC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서로 발휘하고 그 창의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히 굉장히 유익한데, 근데 평소에 이런 네트워크가,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일 경우에는 갑자기, 어려운 때 갑자기 이런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평소에 이웃이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더 활성화하고 더 촘촘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바코 토로인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웃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작동시켰던 몇몇 기업가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인데 다른 기업가들과 함께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웃이 기업가들 중에 이제 먼저 브라질의 아르만도 토르텔리라는 분이 이분은 그 의료용품을 이제 병원용 의료용품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30년 넘게 이렇게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그 코로나19로 굉장히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보건용품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마스크 제작 기업들이나 손소독제 기업들은 기회는 이때다. 이거 이때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한몫을 보자 이런 매점 매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브라질에서도 그런 경향이 심해서 평소보다 500%까지 오른 그런 가격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웃이 기업가로서 오히려 경쟁업체보다 50% 낮은 가격대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해서 가난한 분들도 이제 그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그 포르투갈의 이웃이 의료기업인 신트라 메디카라고 하는 종합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코로나19가 막 터졌던 초에는 병원에 가는 게 겁났죠. 왜냐하면 거기 대면 진료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진 인원이 급감하게 됐고 병원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3월에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제는 병원 문을 닫아야겠다 하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 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고 이웃이 기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그 한 국립대학병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선별 진료소로서 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 선별 진료소였죠. 근데 이제 전국에 12개만 있는 거고 사립 진료소는 그랬는데 이제 이 국립대학병원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신뢰를 얻게 되어서 그 전격 기적적으로 선별 진료소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진료는 안 됐지만 비디오를 통한 새로운 원격 진료 서비스를 개시해서
이 문을 닫지 않고 이 400명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해주게 되었고 이제 이 사례를 전 세계에 이제 알려서 그 이호식 저 코로나19 때 많은 일반 기업이 이제 대량 해고,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런 그 선풍이 그런 그런 경향들이 아주 심했는데, 이런 사례를 알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주 소박하게 그 브라질에서 맞춤 선물, 가방, 배낭, 파우치 캐리어를 이렇게 맞춤 선물 같은 것과 함께 이렇게 생산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재택근무 기업이죠. 지칼리라고 이웃이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그 마스크를 기부하는 운동을 하면서 우연히 이제 마스크 제작 판매를 이 여성 노동자들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영세한 그런 기업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이 영세 기업이 2만 개 이상의 첫 배송에서 벌써 마스크 그런 사례를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오늘 소개할 파코 토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72년도부터 해충 예방 작물 보호제 판매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스페인도 이제 그 많은 유럽 나라들처럼 그 2020년 초에는 굉장히 코로나19 그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노인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충제죠. 살충제 판매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해오신 분인데, 이제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한 분이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돌볼 때, 의료진이 입을 보호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제 이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살충제를 뿌릴 때, 농작물에 뿌릴 때 이제 보호복을 입고선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 살충제 뿌릴 때 입는 보호복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들하고 이제 그 확인을 통해서 정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보호복을 12상자 50벌을 그 코로나19 감염 방지 보호복으로 그 이분이 살고 있던 그 안달루시아 하엔 지방의 여러 요양원과 병원에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이 모습은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위기가 이번 코로나19의 위기가 기업과 사람의 의미, 그리고 형제와 나눔, 친교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 안에 이미 이런 좋은 선의가 있긴 있는데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일깨우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이런 모습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드셨어요. 지금 78세가 되셨고, 이건 그거보다 약간 더 젊으셨을 때 모습이고,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리즈인데요. 삶의 성광들과 뿌리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렇게 같은 양분을 받았던 초창기 이웃이 기업가들의 그런 생생한 경험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당신 자신을 좀 그리고 당신의 기업에 대해 소개해 주겠습니까? 저는 스페인 하엔의 파코 토로입니다. 그 하엔 출신은 원래 아니지만 여기서 산지 벌써 52년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제 첫째 딸이 현재 53세, 막내는 39세입니다. 실제 하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딸 둘이 이제 첫째 딸은 만 1살이고 둘째는 막 태어났을 때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기업이 많이 성장을 해서 관련 전문 엔지니어 6명, 생물학자 1명, 그래서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스페인 하엔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그 회사를 볼 때 자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조화로운 분위기, 이걸 가장 중요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 특히 직원 수를 많이 감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분은 새 기술직 지원을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래서 더 채용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시기에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조화로운 이웃이 기업 특유의 그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때는 벌써 EOC가 시작되기 한참 전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기업이, 당신이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음, 그래서 이분이 22살이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원래 농장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이제 자기한테 맡기셨는데, 69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더 돌봐드리기 위해서 이 농장 일을 이분한테 맡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계속 와서 도와주시면서 같이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보다는 자기가 꼭 여기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해서 아버지가 이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자기는 독립해서 다른 일을 하러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이제 하인 지방의 식물위생 관련 제품 음, 그 제품을 배포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지방에 대해서도 몰랐고, 돈도 없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게 초창기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사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원래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아라의 이웃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웃이를 이제 이렇게 깨아라가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1년 전에 왠지 이분의 마음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그 손님들을 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포도주를 내올 수 없게 되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예수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였죠. 근데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는 첫 번째 기적인데 그래도 좀 위대하게 좀 멋있게 폼나게 기적을 하시지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시시한 기적을 하셨을까? 이런 작은 기적? 왜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필요로 했던 그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분은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주 자잘한 인간적인 것도 몸소 돌보아 주신다는 것. 매일의 일상생활 속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깨아라의 이오씨가 처음 발표됐을 때, 네, 죄송합니다. 마리아 사업회, 즉, 포콜라레 운동이 이제는 완전해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이제 즉,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런 육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했는데, 이런 이오시를 통해서 이런 육화에 대한 그런 개념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키아라가 특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빈민촌 파벨라스에서 이오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뭔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자선을 베푸는 여러 가지 사업도 의료 사업도 많이 열심히 해왔죠. 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지만 노동 자체, 경제 자체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복음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약했죠. 그리고 물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냥 내어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고 이런 입장 수혜자로서의 그 가난한 이들의 개념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상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웃 씨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고 이분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오시가 이제 상파울루의 그 파벨라 빈민촌은 갖가지 세상의 악과 빈곤이 극심한 곳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예,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오시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노동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예, 이분이 보기에 그 이유는 한 사람에게 존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노동이고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영성적인 경험을 매일의 일상생활의 현실과 연결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그걸 깨알아가 잘 알고 이웃을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이제 만나고 그들을 돕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칠레, 볼리비아, 아프리카 대륙의 몇몇 나라들이 직접 가서 이웃을 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그것이 하나의 이제 은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볼리비아, 예, 남미의 이제 가장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볼리비아에 갈 때 이제 그 창설자 깨아라와 함께 상의를 해서 가게 됐고, 이제 그곳 포괄나래 운동 책임자와 또 그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원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곳인데, 이분들의 먼저 문화를 보니까 이분들의 문화는 이 서구 자본주의 경제가 오기 전에 벌써 2, 3세기 전, 지금으로부터 2, 3세기 전에는 그런 경제 방식이 아니었죠. 공동체 경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살던 그들의 그 개인적인 경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체 경제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구의 이런 개체주의적인 새로운 그런 경제 체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이들에게 전하는 게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가 어느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웃시를 전하면 이 남미의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이웃시가 전해지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기업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건 좋은데, 너무 도와주고 거기서 끝나는 거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화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볼리비아에서는 볼리비아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전통 문화 안에 있는 좋은 것은 살리고 거기에 또 이웃이 정신을 접목하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 예전에 이제 또 여기 주누비에브 산세라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포클라린 아시죠? 이제 이분도 경제 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진정한 나눔과 친교, 즉 커뮤니온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은 음,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단지 돈만을 준다면 그의 가난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고, 그 사람은 한 인격체로서 자신이 지닌 고유한 부유함을 잃게 되고 점점 더 의존적인 상태로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야 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나는 무능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하고 같이 볼리비아에 가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뭐를 준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 프로젝트들을 잘 분석을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박 국장님께서도 미얀마의 이제 여러 사업 프로젝트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가 정신, 이런 자본주의 문화는 굉장히 이렇게 아직까지 정착을 하지 못한 그런 경제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두 배의 실패를 겪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의 전통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평범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업을 감행을 한 거였는데 그것이 또 실패까지 하면은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기업을 일단 하기 전에
어떤 학습이 더 필요한지, 기업 활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를 더 보충해야 될지, 또 근로자들이 의료 시스템 등의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볼리비아 현지의 여러 조건에 맞게 사업 프로젝트를 이렇게 출범시키는 데 이제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그냥 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되 무이자로 빌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가는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합리적인 정도로, 이 정도가 지나면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나치게 이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빌려가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갚는 것을 전제로 서로의 조건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해나갔다고 보고 이것을 형제 안에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해나가서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볼리비아 현지 이웃이 위원회 같은 것이죠. 이제 사업위원회.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볼리비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 기업가들이 그 무슨 프로젝트를 들고 오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에 대해서 그 이웃이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볼리비아 이웃이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이제 가칭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분들 그 아직 그 기업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 볼리비아의 신생 기업가들이 이런 기업 운영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런 닥쳐올 여러 가지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할 기회를 주는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방식을 통해서 9개 기업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오시와 자연 보호, 생태 보호 관계를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오시가 사람을 존중하는 경제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것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오시는 엄청난 균형 감각의 접근법, 모든 존재들 서로 간의 환대, 사람들 사이의 환대의 그런 접근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존중의 그 대상에는 자연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오늘날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플라스틱의 사용이 양이 많아서 전 세계 플라스틱 그 섬들을 플라스틱 섬들을 다 모으면 면적이 멕시코보다도 더 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말은 무성하게 많지만 실천은 적은 그런 환경 보호 운동이 아니라 진정 위해서 이런 근본적으로는 존중의 개념, 자연에 대한 존중의 개념을 이오시가 함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오시 기업가가 되는 걸 선택한 후에 무슨 도전들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번 얘기는 도전이라기보다는 결실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물론 걱정스러운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된 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기쁜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기업가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원들이 우리 모두가 그 기업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을 정확히 제대로 하고자 할 때 그런 기쁜 분위기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웃을 통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효시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마치 화가가 자신이 작품을 그릴 때 자아실현이 되는 걸 느끼는 것처럼 한 작곡가가 뛰어난 곡을 지어냈을 때 자아실현이 된 것처럼 되는 걸 느끼는 것처럼 그 이효시가 태어나서 자기가 이효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만 78세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아들에게 일부, 이 회사에서 일하는, 한 부서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회사를 일부를 판매하고, 공식적으로는 이분이 소유주이지만, 자기는 더 이상, 그, 전체가 다 소유주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이 회사, 예, 지금 이분이 파코 토로인데요. 이름이 이제 파코는,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이제 프란시스코를 애칭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분 회사 이름은 예, 이분 이름을 사용해서 프란시스코 토로라는 그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제 나오고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분이 아직도 거기 예, 이제 예, 그 대표로 나옵니다. 네, 오늘은 이제 EOC 초창기 기업과 스페인의 파코 토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